안녕하세요. 조비로 은퇴를 꿈꾸는 남자 조은나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7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자 조비 트윗이 올라왔습니다. 수상 경력이 있는 작가이자 역사학자인 마크 워트먼만큼 조비의 혁신과 조벤의 자비로운 리더십의 본질을 잘 포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롤링스톤에 실린 그의 이야기는 깨끗하고 안전한 정기항공 여행을 만들고자 하는 조벤의 평생 꿈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포장도로와 항공기 엔진 배기가스가 지구상에서 점점 더 황폐화되는 미래입니다. 시간을 내어 가까운 미래를 지켜봐 주신 마크와 롤링스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트윗을 올렸으며 링크를 걸었습니다. 또 이어서 지금까지 베버트는 상업용 전기 항공 택시 산업의 올리브 및 리버 라이트가 될 경쟁자처럼 보이며 아마도 선도적인 전도사일 것입니다. 라이트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엔지니어로서 저는 사람들을 최대한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빠르게 그곳에 데려가는데 관심이 있지만 하지만 위에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주변 형님의 언급도 있습니다. 링크를 타고 가면 엄청나게 긴 분량, 한 워드로 번역했을 때 9페이지가량이 나오는데 저작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일부만 발췌를 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원본을 보시려면 트위터에서 링크를 타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으신 독자라면 읽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근데 롤링스톤이 팝그룹 아니었나요? 그냥 롤링스톤닷컴은 무슨 사이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하늘을 나는 택시가 2024년 출시됩니다. 제대로 읽으셨습니다. 라는 제목과 부제로 하늘을 나는 자동차 항공택시 스카이웨이 지역 여행의 미래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부제로 마크 워트먼이 25일에 작성한 글입니다. 좌석에 앉아 조종 장치를 확인 후 이륙하세요. 항공기는 이륙하는 것이 아니라 이륙합니다. 프로펠러가 회전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헬리콥터와 같습니다. 그러나 헬리콥터의 긴 플로피 블레이드와 달리 이 소품은 비행기처럼 보이지만 똑바로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창문 밖으로 모니터에는 캘리포니아주 정박지 비행장 그 너머, 즉 초원과 푸른 언덕이 보입니다. 9월 초 저는 조비 에비에이션의 eVTOL 시뮬레이션 버전을 조종한 최초의 언론인 중 한 명입니다. eVTOL이라고 발음합니다. 이는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에 대한 항공 전문가입니다. 때때로 비행자동차로 분류되는 배터리와 곧 우리가 돌아다니는 방식이 될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민간 항공기가 있습니다. 시뮬레이터는 마리나에 있는 폐기된 육군 공군 기지에 있는 조비의 항공기 조립 및 테스트 시설에 있는 거대한 흰색 경락고 안에 있습니다.로 글은 시작됩니다. 중간 생략하고 현재 그는 50세입니다. 조벤에 대한 내용입니다.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잘생긴 남자입니다. 모래색 금발머리에 짧게 자른 회색 수염, 생기 있고 깊은 파란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항공사 및 자동차 제조업체 임원과 거래를 할 때 회사를 지원하는 주정부 및 군부 인사를 만날 때에도 거의 항상 청바지를 입습니다. 그는 거의 잘못에 가까운 진지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는 어디로 가든 빠르게 걷습니다. 그는 이 회사가 연간 3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입는다면 매 순간이 중요합니다. 마리나 공장을 지나 속도를 내는 동안 그는 그가 만나는 모든 직원에게 주먹을 부딪히고 포옹하며 우트라고 외칩니다. 악명 높은 냉담한 머스크가 어떻게 다른 말인지 말할 필요도 없이 와그너는 베버트에 대한 배에 자원합니다. 그는 임무를 수행하는 뛰어난 엔지니어이지만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그를 지켜본가 그것이 얼마나 성공적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중략 베버트는 실리콘밸리 산맥 반대편에 있는 산타크루즈 산맥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나를 초대합니다. 그는 조비 이브이톨이 이 특정 장소와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잘생겼지만 화려하지 않은 그의 집에서 멀지 않은 연못에 옆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440에이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의 사유지는 우뚝 솟은 삼나무, 절벽,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가파른 절벽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략. 그는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자랐습니다. 2학년 때부터 그는 학교에서 집으로 산타크루즈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1번 고속도로 모퉁이에서 내려준 후 그는 레드우드 숲을 지나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라스트 찬스에서 가족의 집까지 4마일 이상 오르막길을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면서 베버트는 나는 집으로 날아갈 무언가를 만드는 꿈을 꾸었습니다. 라고 기억합니다.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그 긴 산책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부끄럽지 않은 존경심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토록 많은 행운을 가져다 준 그릇이었습니다. 그에게 행운은 전기나 전화 없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다른 반문화 가족들은 미국 사회에서 벗어나 삼나무와 초원 속에 공동으로 살기 위해 라스트 찬스로 이사했습니다. 베버트는 그의 가족이 전력망 밖에서 사는 것이 멋있기 전에는 전력망 밖에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등유 램프와 촛불을 사용했습니다. 우리에겐 전화도 없었어요. 나는 동물을 돌보고 정원에서 일했습니다. 물을 원하면 물을 퍼 올려야 했어요. 그는 이것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쁜 열정을 심어주었다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 그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든 그의 부모는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절반의 비용을 지불하거나 직접 지으려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산악자전거를 원했을 때 다른 자전거 제조업체가 생각하기 전에 풀 서스펜션을 갖춘 자전거를 만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컴퓨터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공급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라고 그는 회상합니다. 이러한 어린 시절의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는 그에게 더 큰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라스트 찬스를 떠났을 때 계속해서 기회를 생각했습니다. UC 데이비스의 학부생으로서 그는 어, 전기항공기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첫 교과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는 아직 충분히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공 연료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끔찍하게 시끄러웠을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그것이 실행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꿈을 보류했습니다. 그는 스탠포드에서 기계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성공적인 실험실 로봇공학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결국 그는 큰 돈을 받고 그것을 팔았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발명품인 회전식 카메라 삼각대인 고릴라 포드를 판매하는 회사를 시작하고 나중에 매각했습니다. 현재 베버트는 15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의 수많은 발명품에 대해 출원 대기 중입니다. 베버트가 비행기 꿈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할 때까지 충전식 배터리는 점점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본으로 15년 전 자신의 집 근처 통풍이 잘 되는 삼나무 건물에 다른 엔지니어 몇 명과 함께 작업장을 차리고 조비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군대는 오스프레이와 함께 활주로 이륙 드론을 비행하고 있었고 장난감에 불과한 최초의 휴대용 민간 드론이 막 시장에 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태울 수 있도록 설계된 EV톨의 작동 모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시작하여 배터리 마이크로 컴퓨터 및 제어 장치부터 전기 모터, 프로펠러 블레이드, 동체, 날개 및 로터 구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EV톨 구성 요소에 대한 수많은 반복을 설계, 제작 및 테스트했습니다. 저는 전통적인 항공 분야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런 다음 부품을 수십 개 우선 조종 축소 모형으로 조립하고 비행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중략 2015년까지 조비는 처음으로 기본 EV2 설계의 작은 버전을 비행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실물 크기 모델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도요타는 거의 4억 달러를 투자하여 조비의 최대 외부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빌버트에 따르면 현재 조비는 연간 수십 개의 EV2를 생산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도요타를 파트너로 원한다고 설명했는데 그 이유는 일본 회사가 신뢰할 수 있는 수많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세계적인 영성 때문이었습니다. 에어버스, 보잉, 세스나 및 시콜스카이와 같은 항공기 제조 업체는 대부분 공급업체가 설계하고 생산한 부품을 사용하여 제트기와 헬리콥터를 조립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회사는 항공사, 군대 및 개인 구매자에게 제품을 판매합니다.
조비는 마이크로 컴퓨터부터 프로펠러 블레이드는 물론 완성된 항공기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를 조립하는 일부 로봇까지 엔지니어링 및 제조의 모든 측면을 통합합니다. 그러나 조비는 일부 제조 공정을 자동화하여 지상 자동차와 같은 속도로 항공기를 생산하기를 원합니다. 중량 실리콘밸리의 또 다른 전기 항공 택시 회사인 아차에비에이션은 주로 기성품으로 미드나잇 EV2를 조립하는 보다 전통적인 경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조비와 같은 경쟁사보다 더 빠르고 더 낮은 항공기 대당 비용으로 항공택시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처 창립자인 CEO 골드스타인은 2030년까지 6,000대의 미드나잇이 비행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처는 아직 미드나잇을 호버 이상으로 비행하지 않았으며 조비 및 벨로코타와 마찬가지로 상업적으로 비행하기 위해 FAA 인증을 받기 전에 심각한 규제 장애물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략 사람들이 이 비행기에 탈 수 있을까요? 보잉의 항공택시 회사인 위스크의 CEO 브레인 요코가 나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20년 전에 우버나 리프트에 전화를 걸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지적합니다. 물론 지금은 매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버와 리프트에 친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식 자동차를 사용하고 일반 택시처럼 운행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완전히 다시 생각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자율주행 차의 느리고 불안정한 출시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기존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거리의 가상적인 자유공간은 아니지만 도시의 영공은 예측할 수 없게 잠재적으로 예고 없이 변화합니다. 나무가 자라고 건설 크레인이 올라가고 풍력 터빈이 회전하고 송전선이 늘어나고 새로운 구조물이 항상 올라갑니다. 그리고 항공택시가 고층 건물에 충돌하거나 배터리가 공중에서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업용 항공여행은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비행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전 NTSB 회장 하트는 한 번의 주요 도시 충돌로 인해 전체 사업이 중단되거나 적어도 장기간 중단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에어택시가 땅에 부딪히는 위기는 사업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불확실한 안전 기록 때문에 소형 비행기와 헬리콥터 비행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은 eVTOL 비행을 선택하기 전에 많은 설득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중략 향기로운 삼나무, 습한 태평양 공기, 그리고 산타크루즈 산의 고요함 속에 베버트와 함께 그의 집에 앉아 있을 때 그는 모든 도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는 날아다니는 자동차와 항공택시를 단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더 빠른 방법, 그 이상으로 봅니다. 엔지니어로서 저는 사람들의 최대한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빠르게 그곳으로 데려가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많다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 그는 웃으면서 나에게 백투 더 퓨처의 한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는 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어렸을 때 즐겁게 봤던 백투 더 퓨처 내용을 들으니 갑자기 반갑기도 합니다. 오늘도 조비 화이팅입니다.